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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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연말 다 바쁘셨죠? 네,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교수님도 연말 바쁘시죠? 뭐 요즘 많이 안 바쁩니다. 방송이 많이 잘려가지고.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네? 슬픈데 뭘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북한 무인기 요즘 안보 공백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대응하는 걸 보면 아이고 걱정이 더 커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너무 강경해서 더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너무 단호해가지고 불안하다 이런 분들 있어요. 웬만큼 단호해야지. 확전도 네. 불사하겠다. 확전이요? 네, 확전. 그 내용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무인기를 그냥 대놓고 보내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 같은 건 이미 휴지 조각처럼 돼버린 지 오래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NLL 이람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악하게 만들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응으로 NLL 이북으로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똑같이 대응 사격을 했던 모습들 기억하실 거라 봅니다. 이번 네. 무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마 보기 위해서 이런 교란 작전들을 피는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똑같은 방식의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안보 불안 공백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걸 아마 즐기고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교수님. 아니 북한이 보는 거는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때 그걸 정말 잘 격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떨어뜨려 가지고 더 이상 작전을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보내는 게 아니고. 아,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럼 북한이 볼 때는 5대 보냈는데 또 헬기에서 100발을 쐈다잖아요. 근데 하나도 격추를 못 시켰어요. 그러면 북한 볼 때는 이거 나만 또 보내도 아무 문제 없겠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응은 우리가 무인기를 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만행을 저지른 일을 우리가 정말 단시간에 제압하는 능력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게 저는 현 정부가 했어야 될 일인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인기에서 무인기인데 여기에 폭탄이라도 싣고 오거나 무슨 하약이라도 싣고 오거나 아니면 진짜 이제 전투기가 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니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무인기가 들어오자마자 뭐 격추를 시키든 아니면 떨어뜨리게 만들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야 되는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현 정부가 이 무인기를 격추를 못하는 부분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서는 가능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아마 국민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부분들 덧붙여서 또 이 민간 영역에까지 피해가 있을까 봐 걱정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윤석열 정부가 대응을 잘 못했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갖고 있는 우리의 군 전력상 북한이 허점을 확 찌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허를 찔린 부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드론이 훨씬 더 발달된 상태로서 대한민국 위협을 가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내용들을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정부 정권에 관한 문제처럼 정쟁 요소로 흐르면 그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의 언어, 지도자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강하고 강경한 대응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확전 그리고 막 우리가 또 불사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불안한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적 불안감을 대통령의 언어를 끄집어서 야당이 더 확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어렵거든요.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 전쟁을 확전시키자 이런 내용이 아닐 거라는 거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혹시라도 더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 이게 지난 정권에 나왔던 문제라는 것들 아마 다 아실 건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께 위해를 가는 상황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 평가되지 않을까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걱정. 그러니까 김병희 의원은 좋게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확전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확전도 불사하겠다고 그랬어요.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면 아까 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김병희 의원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언어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확전도 불사하고 응징보복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국민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거는 만약에 뭘 발사했을 때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올 수 있어서 그걸 제대로 안 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만 들어보면 얼마든지 가능만 하다면 떨어뜨리고 격추시키고 이렇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과까지 일어나게 된 거니까 대통령의 언어는 절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특히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피하고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는 원점 타격해서 그 공격 원점을 다 없애야 돼요. 그건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우리가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도 우리도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단어들은 가능한 사용하지 마시고 네.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하는 지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군 장교 출신 최진봉 교수님. 해군 장교 출신. 해군입니까? 해군 다른 데서 공군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해군 해병대. 해병대였습니까? 해군 해병대.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 통합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메시지는. 네. 뭔 통합이 됐습니까? 지금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지금 여야가 진보 보수가 형평성도 안 맞고 김경수 지사는 지금 복권도 안 해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 주진우 기자 잘 아시잖아요. 네.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금도 80매덕을 안 내시고 네. 그리고 또 사면 되셨어요. 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김경수 지사 같은 복권도 안 시켜주고 무슨 의도입니까 대체? 그리고 뭐 김경수 지사가 선거법 관련된 거라고 그러는데 원세훈 전 원장도 댓글 조작 관련해서 처벌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분 복권 다 시켰어요. 네. 왜 이렇게 균형을 안 맞춰요? 김병민 위원. 네. 지금 있게 되는 여러 사람들 얘기를 주셨는데 아마 이제 가장 많은 인물들 나열이 됐던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관련된 네. 인사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형기가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역 중인데 다 풀어준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복권들이 이루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생각하면 이렇게 줄줄이 복권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전례 없는 일들이 이제 2017년도에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일어났고 이미 거기에 대한 복역 등으로 나름대로 죄값을 좀 치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한 충분한 교훈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일에 좀 매듭 짓는 차원들이 좀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뉴스는 조금 전에 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결이 아니지. 그쪽으로 지금 드리블 하지 마시고. 세포 도이 아니. 부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해야죠. 법치주의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 얘기를 끄집어냈는데요. 네. 관련된 일들 속에서 실질적인 어느 정도의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락 짚고 넘어간 측면들이 있다. 김경수 지사의 사면도 결과적으로 형기를 거의 이제 몇 개월 안 남긴 상태 아닙니까? 네. 만약 절반 이상의 형기가 남아있다면 사면 대상이 거론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다만 선거법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복권은 안 됐죠. 아니 17년 중에 2년도 안 살았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거의 계셨어요. 네. 그리고 부자인데 돈도 지금 벌금도 안 받고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안 받은 게 아니라 100억 원 넘는 벌금을 아마 냈을 겁니다. 아니요. 아니 벌금 상당 부분 납부를 했다니까요. 150억 원에서 지금 82억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남았죠. 네, 상당 부분 남기도 했고 또 상당 부분 내기도 했고. 네. 어쨌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80이 한참 넘은 고령인 상태 속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을 고려했던 측면이 있으니까 좀 특수성을 같이 한번 담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면 복권하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더더군다나 법치의 원칙을 지키기
높이기 위해서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노웅래 의원 방탄으로 막아세우는 일은 그러니까 방탄입니까? 아니 법치의 문제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면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김경수 전 지사하고 몇몇 민주당 인사들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 편 사면해주고 싶은 거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처벌하고 다 그 재판에 넘겼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다. 그렇죠. 그분들 다 풀어주고 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는 쓱 끼워 넣어가지고 복권도 안 시켜줘.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죠. 아니 검사 윤석열이 잡아들인 국정농단 그리고 또 군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열심히 잘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런데요. 그때 세웠던 법치 그때 세웠던 공정의 가치 이렇게 사면으로 다른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지금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정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수사에 대해서 이거 부당하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 그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엄단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검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도와 그때 상황들을 복귀해 보면 한 절반 가까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또 박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지만 탄핵으로 이미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선고가 끝난 건데 여기에 30년 넘는 형이 선고가 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복역기각과 함께 반성의 시간들을 거쳐왔다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까지도 통합해내기 위한 사면복권들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의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네. 국민통합은 통합이 왜 그게 여당에서만 통합이 되냐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 등등이 많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한 또 역사적 평가가 일단락이 되고 나면 여기에 반대되는 급부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기에 대한 또 반대 급부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인 결단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재판도 안 받았는데 사면 그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해봐라가 아니라 이렇게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니까 이거 좀 물어볼게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 윤곽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예. 날짜도 나왔고 네. 룰도 다 확정됐고 네. 이제 후보군들이 보여야 되는데 자 지금 뭐 여기저기서 권성동 출마하겠다 얘기하고 내가 진짜 윤핵관 우리 집에서 만들었어 막 얘기하고 뭐 네, 김장년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천타천으로 막 그런데 손드는 시간이 오게 그렇죠. 되죠.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굉장히 뭐 당심과 민심을 갖고 있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맡고 있는 직 때문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은 당내에서 인기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있는 당협에서 당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연사를 모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누군가는 와서. 최진봉 교수님. 좋네. 추천하세요. 돈만 주시면 저희가 교통비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시면 뭐 적금반영이죠. 그럼 못 갑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영순위로 떠오르는 게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에요. 최진봉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의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전당대 유력 주자로 떠오르는데 근데 당원들의 그냥 높은 인기만 갖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얼만큼 정부와 협력하면서 또 그 총선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 이 모든 것들이 평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때까지 여론을 이렇게 좀 추스리는 과정에서 후보군들이 좁혀질 거라고 최진봉 교수님 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원 100%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서 저는 그 룰 바꾼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당원 교육 모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앞두고서 국민적 의견을 좀 반영해서 뽑아야 된다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당원 교육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잘못됐다고. 네. 근데 나경원 이제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있지만 이번은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권성동 의원한테 밀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늘 그 김병민 의원을 밀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윤핵관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그 투표에 반영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윤심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윤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집권 지금 7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물론 이제 1, 2개월 지나면 10개월 정도 될 텐데 3월에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윤핵관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후보 등록이 2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달 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때까지 여론들을 보다 보면 지금이랑 또 다른 방식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교수님이 또 적극. 근데 방송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하는. 아니 그냥 나오세요. 괜찮아요. 네.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이재명 대표한테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역 일정을 이유로 이번 말고 다음번에 가겠다, 뭐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말이 바뀌었다고요? 팩스로 일방적으로 통보에 따르는데 또 나온 언론 보도 보니까 실무진에게 누구랑 같이 조율해야 되냐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과연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리한 내용들만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간에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불응할 그럴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한 의혹 정점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복귀하고 상기하면서 좀 하루속히 당당하면 소환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럼요. 조정할 수 있죠. 조정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명민 의원 말처럼 뭐 그 말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팩스만 틱 보냈다 이거거든요. 네네. 그 상황, 그건 저희는 거기까지만 믿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율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정이 다 있는 거잖아요. 김명민 의원한테 만약에 소환한다고 해도 전화해가지고 일정 어떠세요? 확인해보고 하는 거지. 뭐 일방적으로 며칠 나오세요.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일반인도 그런데 야당의 대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 조율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걸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피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일정 조율이 잘 되고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했으니 전 조사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또 가장 친한 의원 중 한 명인 안민석 의원은 500원 걸겠다. 뭐라고?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었거든요. 이 안민석 의원님은 좀 많이 틀려요. 사람이 좋은 분이신데요. 민주당이 중진 의원 아니십니까? 네, 사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의 분위기가 소환조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한참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론들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모습을 봤던 것 같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결국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게 전체적인 예고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일정도 조율하겠지만 조사 방법도 저는 조율할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 네. 출두할 건지 서면으로 할 건지는 최진봉, 김병민 감사합니다. 논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